안녕하세요 여러분, 컬러풀샵의 공방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F5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입고 있는 이 탱크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탱크탑을 보시면은 이 윗부분에 무늬가 들어가는 끈이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거를 디자인을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한 2년 전쯤에 2년 전쯤에 디자인했던 탱크탑이고요. 게을러서 계속 완성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완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마무리 선 에징을 이렇게 넣고요. 이 코를 줄 필요 없이 에징만으로 단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굉장히 심플한 라인으로 한 요 정도 길이, 심플한 길이로 그냥 이렇게 넥라인, 앞뒤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작품은 앞뒤에 높낮이에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뒤가 살짝 높습니다. 보시면 보시죠? 뒤 라인이 높은 의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같은 날씨 이럴 때 입기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긴팔 가디건을 걸쳤는데 뭐 반팔 가디건이라든지 이렇게 착용하시면은 이제 조금 실내에서 또 착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휴양지나 이런 데 가신다면은 요거 자체만으로도 입기 좋은 그런 탱크탑이 되겠습니다. 이 탱크탑을 제작한 실은요, 시브니체 에코 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약간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요 작품이 만들어진 색상은 애쉬 컬러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밝은 회색 계열 애쉬 컬러고요. 지금 요 성분은 52 실크 노일 그리고 48 파인 메리노, 굉장히 가볍고 살짝 이렇게 끈끈한 느낌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 실 같은 경우에는 스티킹이나 그 다음에 무늬를 내기에도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합사를 해가지고 어떤 케이블 무늬를 나타났을 때에도 굉장히 무늬가 잘 드러나는 그런 실입니다. 실크 노일 코일에 그 다음에 파인 메리노가 이렇게 휘감고 가는 그런 모양의 실이에요. 또 굉장히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가볍고 처짐이 없어요. 이 실의 장점은 가볍고 처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탱크탑 같은 경우에 물론 무게감도 없지만 처짐이 없는 실이에요. 처지지 않아요. 이 실은 무게감이 없는 울실 느낌으로 어떤 작품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탱크탑이 한 가닥으로 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비침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께감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겹으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도 비침 없이 굉장히 가벼운 이너웨어나 스웨터, 반팔 이런 것들을 만드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핑거링 웨이트고요. 160야드, 한 탈에 160야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게 제가 만든 요 탱크탑은 2탈의 반이 소요되었고요. 지금 2탈의 반 같은 경우에 제 사이즈를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라지 사이즈, 기성복 라지 사이즈 정도의 탱크탑이고요. 요즘 기성복 보시면은 탱크탑이 살짝,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라지라고 해도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탱크탑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요 탱크탑을 만들 당시에 요거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이너로 입을 수 있는 가벼운 탱크탑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했을 때 사이즈가 라지라고 해서 오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저한테. 기성복 라지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탱크탑류는 프리 사이즈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프리 사이즈가 맞지를 않고, 그리고 X 라지 같은 경우에 이제 맞는 그런 탱크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길이가 너무 깁니다. 탱크탑이. 사실 이제 탱크탑 같은 경우에 안에 가볍게 입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입는 경우가 많은데,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좀 수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탱크탑 같은 거는 이제 가격이 별로, 비싸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이너로 입다가 또 금방 해지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옷인데, 이걸 또 수선을 한다는 게 밑단을 잘라서 이렇게 수선을 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탱크탑 길이 제가 딱 원하는 길이만큼만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너로 입기 좋게 위에 이제 가디건 같은 거 걸쳐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탱크탑으로 입기 위해서 제작을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너무 덥지 않게 입기 위해서 한 겹으로 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디자인 자체는 이제 제가 했지만은 정말 그냥 사실 이렇게 굳이 디자인이라고 할 게 없는 것이, 여기서 지금 피처가 되는 그 곳은 딱 여기 요 테두리 뿐입니다. 여기 무늬만 넣었을 뿐이에요. 여기에 무늬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탱크탑에 살짝 여성성을 가미한 거, 요거 외에는 딱히 디자인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너로 입을 탱크탑에 이렇게 에코실 사용하셔가지고 한 겹으로 살짝 하시면은 처짐도 없고 가볍고 마치 입은 듯 안 입은 듯 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입으실 수가 있고, 사실 이게 통풍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보시면은 찰랑찰랑한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바람이 있는 날씨 요럴 때 입으시면은 좋아요. 완전히 한여름 같은 경우에 물론 이 탱크탑 자체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날씨, 요 계절에 딱 어울린다고 봅니다. 살짝 이제 너무 뜨겁지도 않은 요런 계절에 시원한 가디건 같은 거 걸치고 입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어보면은 바람이 숭숭 통하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고 시원한 느낌으로 이너웨어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도 많이 들지 않고, 사실 탱크탑 같은 게 디자인 딱히 뭐 별다를 게 없어요. A 라인이라든지 H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둥근 라인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라운드 형식으로 만든 이제 작품인데, 라운드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뒷판과 앞판이 이제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낮이의 구분이 있고 면적도 달라요. 사실 앞판이 더 좁고 뒷판이 살짝 더 넓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탱크탑 같은 경우에 굳이 도안이 없더라도 이제 일자로도 얼마든지 만드시기가 편해요. 그냥 이렇게 무념무상, 이것도 특별한 무늬가 이거 자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리아스뜨기가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메리아스뜨기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이너웨어로 입었을 때 뭔가 무늬가 너무 화려하거나 뭐 색깔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이너웨어로 입기에는 사실 조금 부적절할 때가 많아요. 같이 코디할 때 단색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디하기가 굉장히 좋고, 이런 이너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는데, 이제 여러 벌이 있다고 해도 색깔별로 있으면 깔별로 이렇게 맞춰 입기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탱크탑 요 형태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디자인해서 당시가 한 2년 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중간까지 여기 이제 이 앞판과 뒷판이 만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메리아스뜨기니까 딱 디자인에 피처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놔뒀었어요. 묵혀놓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한동안 쉬면서 이제 좀 덜 끝났던 작품들 이제 하나씩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그 밑에 구간이 있어가지고 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에 입기가 딱 좋아서 제가 이제 살짝 블로킹을 해가지고, 지금 온 스팀 블로킹을 한 상태예요. 이제 블로킹을 해가지고 이제 입어봤는데, 네,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가볍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 맨살에 닿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맨살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몸에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실 자체는 끈적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에는 달라붙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작품 색깔이랑 이렇게 배합을 할 경우에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되는 실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늬를 낼 때에도 무늬를 냈을 때 어떤 실과 합사를 해서 무늬를 내는가에 따라서 그 무늬가 도드라지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킹 같은 걸 할 때에도 이렇게 약간의 끈끈함이 있는 경우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색조합이 굉장히 잘 블렌딩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실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가 지금 입은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는 울 베이스죠. 울 베이스인데 요 위에 지금 이렇게 같이 걸치고 있는 건 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로 이제 마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구성으로 같이 이너웨어에서 이제 겉옷을 같이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 자체에 울 자체에 약간의 끈적임이 있는 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니트를 걸치시면은 이게 마찰이 생겨날 수 있어요. 네, 이 실과 실이 아무래도 이제 마찰감이 때문에 보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요 작품으로 어떤 작품을 뜨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은 스웨터 단독 스웨터 자체로 맨살에 입는 그런 것이거나 안에 면 티나 이런 것들을 걸치고 면 탱크탑, 면 티나 이런 것들을 걸치고 위에 걸칠 수 있는 가디건류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이너로 입고 위에 면 티나 다른 린넨 소재의 어떤 의상을 같이 코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추천을 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안에 뭔가 이렇게 된 걸 입고 그 위에 울 소재로 된 걸 입으시는 거는 비추드려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소재로 두 겹을 이렇게 만나기보다는 다른 소재로 텍스처의 느낌으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코디하시거나 입으실 때 편하실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울 소재도 울과 울끼리 만났을 때 찰랑거림에 아니면 마찰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둘이 굉장히 클래시 없이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에코는 단독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실 거라면 울이 아닌 다른 베이스의 천으로 된 패브릭으로 된 그런 의상에 더 잘 어울린다는 점 코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한 이 탱크탑, 여러분들이 탱크탑을 만드실 때 울 소재이지만 그래도 너무 덥지 않은 그런 소재, 가벼운 소재 찾으신다면 저는 에코실 추천드려요. 맨살에 닿았을 때 느낌은 부드러우면서도 네, 거의 램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램술처럼 그런 느낌이 있고요.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지만 미끄럽지 않아요. 네, 미끄러운 소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른 텍스처의 의상과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다는 점, 요거를 강조를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은 제가 또 저렇게 탱크탑을 만들어봤어요. 저 작품은 제가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걸릴 작품은 아닌데 중간에 제가 많이 게을렀죠. 폼폼 이슈 37 여기에 수록되었던 작품입니다. 레이플이라는 작품인데요. 요 폼폼 37에 보시면 딱 첫 장에 이렇게 레이플 작품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은 사진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앞판과 뒷판이 달라요. 보시면 앞판은 좀 위로 올라와 있고요. 뒷판은 굉장히 파여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안에 언더웨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착샷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인 정도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드러나는 편은 아닌데 자세히 보시면은 언더웨어를 했다면은 뒷판의 깊이는 언더웨어가 보일 정도 그 밑에까지도 깊이가 있는 것이 원작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폼폼 이슈 37에는 여러가지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지만 요거가 출간되었을 때 당시가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때였어요. 6월달 정도, 6월 중순 요럴 때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원해 보이는 요 소재 요거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레이프라는 작품.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탱크탑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탱크탑을 만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대바늘로 제가 샘플이 없었던 카스케이드 울트라 피마 파인이라는 실로 저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탱크탑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무늬가 만나도록 되어 있죠. 앞판이 지금 두 패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 오른쪽 패널 각각 있고요. 뒷판에는 또 왼쪽 오른쪽 패널이 사선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만나도록 총 4개의 패널을 밑에서부터 위로 뜨도록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무늬를 보시면은 그죠? 옆 라인. 네, 무늬를 보시면은 무늬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두께감은 이 정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두께감이 한 이 정도 됩니다. 두꺼운 편이에요. 네, 탱크탑 치고는 얇은 편은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입었던 코실로 만든 탱크탑하고 비교하면은 살짝 무게감도 있고 두꺼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코튼으로 만든 탱크탑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네, 코튼 소재입니다. 울트라 피마 파인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색깔을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데요. 찰랑찰랑 굉장히 광택이 좋은 실이에요. 찰랑찰랑. 옷으로 만들었을 때도 광택이 딱 살아 보이죠? 그런데 실 자체에서도 굉장히 광택이 좋은 실이고, 울트라 피마 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파인한 그 재료를 가지고 커튼 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택감도 좋지만은 이 꼬임 자체가 풀리지가 않는 실로 플라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실 자체의 플라이가 풀리질 않아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진 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레이프라는 작품을 처음에 봤을 때는 얇은 실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울실은 그때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운 여름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커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울트라 피마 파인을 선택했을 때 이 원작의 게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낸 기준으로 저는 3.5mm 바늘을 사용했는데 원작의 게이지랑 동일한 게이지가 나왔어요. 물론 로 게이지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스티치 게이지는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울트라 피마 파인과 원작 게이지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굵기라면 지금 원작이 입고 있는 이 정도 굵기를 예상할 수 비슷하다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입은 착샷을 봤을 때 좀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파였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일단 시작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제 막상 이제 레이플 이제 요거 보시고 제 작품 보시고 이거 이쁘다 나도 만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만드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을 만한 사항들 짚어드릴게요. 일단 이제 울트라 피마 파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이지가 똑같습니다. 원작이랑. 그래서 두께는 원작도 한 이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울트라 피마 파인 같은 경우에 실의 이 플라이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막상 이제 케이블 작업을 해보시면은 실이 이렇게 견고하지 않으면은 이 중간에 뜨시면서 게이지가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커튼 같은 경우에는 힘 조절이 일정하지 않은 초보일 경우에 이 스티치의 그 게이지 자체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케이블이 가지런하게 나와서 예쁜 의상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힘 조절이 좀 덜 되시는 분들이 플라이 안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실로 특히 커튼 같은 종류로 작업을 하시면은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에도 약간의 이 편차가 보일 수는 있는데 블로킹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심하게 옷이 우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초보자이신 경우라면은 너무 얇은 실이나
이 플라이 자체가 느슨한 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뜨실 거라면.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 들쑥날쑥한 게이지를 가지고 특히 커튼으로 된 실로 만드실 경우에 그런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트라 피마 파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하게 플라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해 봤을 경우에 이 게이지의 편차가 좀 덜한 편입니다. 만약에 이제 초보자 분들이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게이지의 편차가 블로킹 전후가 너무 많이 생기지는 않을 실이에요. 이게 제 기준으로는 살짝 편물이 좀 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만들어 보고 느낀 점은 이 정도 굵기도 감당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케이블이 하나하나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늬를 살려가면서 이 라인을 커트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다. 그래서 막상 만들어 보시면은 너무 얇은 실이면 정말 지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굵기로도 사실 제가 굵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굵기로도 이 원작에서 너무 벗어나는 게이지로 어떤 재료를 선택하셔가지고 레이프를 만드시면은 힘드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사이즈는 사실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라지 사이즈만 됐어도 잘 맞는 그런 의상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커튼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을 했을 때 두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 물의 온도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세탁을 하느냐, 블로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어질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은 그 경우가 늘어짐인데, 이거는 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히나 탱크탑 같은 경우에는 말리실 때 이 끈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말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렇게 피마 파인처럼 얼추 피마 파인처럼 약간의 무게감이 있을 정도의 그런 실이라면은 어떤 편물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밑에 무게감 때문에 밑에가 일정치 않게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킹을 하시거나 세탁을 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커튼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이제 세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특히나 플라이로 된 커튼실 같은 경우에 온도가 좀 있는 물의 온도에서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대충 걸쳐가지고 말리시면은 편물 자체가 이렇게 쪼라들 수가 있고요. 무늬에 따라서 어느 한 방향으로 더 틀어지면서 쪼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리실 때, 세탁을 하고 항상 말리실 때 밑에 길이를 잘 맞추어가지고 이 끈에다가 걸어서 말리기보다는 편물을 반쯤 접어서 이렇게 말려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편편하게 펴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의상 중에 입으면서 여러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의상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제 아무리 찬물로 계속 세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해도 커튼이나 린넨 소재는 입다 보면 늘어지거나 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늘 이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좀 물 온도가 높은 그런 상태의 세탁기, 그러니까 이거는 손빨래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 세탁하실 때 이 옷을 그냥 같이 넣고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의를 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스워치로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는 사실 이제 스워치를 가지고 세탁기에다 직접 세탁 테스트를 해보시기 전에는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완전히 망칠 수가 있거든요, 옷을. 손으로 만든 니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손세탁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아무리 슈퍼워시 처리가 된 의상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커튼이나 린넨이라 할지라도 잘 입으시려면, 오랫동안 잘 입으시려면 손세탁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의상 같은 경우에 탱크탑 이제 늘어나고 좀 처지고 이런 의상을 뜨거운 물에, 조금 너무 뜨거운 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보통 세탁기에 세팅되는 정도예요. 그렇게 세탁 코스로 그냥 돌려버리시면은 의상이 나왔을 때 작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 경험상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오브론도를 높여갖고 세탁기로 돌리시는 경우에 아주 간혹 정말 이제 이 성분의 대비가 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실크가 포함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물세탁은 정말 세탁기 사용은 비추예요. 세탁기 사용은 비추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커튼이 100%인 경우 플라이 안의 경우입니다. 주로 플라이 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탁기로 코스를 돌려버리시면은 이제 한 몇 년 동안 제가 입었던 옷이 한 5년 정도 된 건데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군데군데 많이 늘어나고 해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려서 이제 확 쫄아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스팀으로 살짝 그걸 펴줍니다. 다시 한번 쫄아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펴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즈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몇 년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홈웨어로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게이지를 계산을 그닥 제대로 이제 계획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만들 때 후다닥 만들고 입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스티치 게이지만으로 제품을 맞췄습니다. 근데 품이 잘 맞기는 하는데 이 로 게이지는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판과 뒷판의 높낮이가 이 옷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뒷판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룩 1, 룩 2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할 때 어떻게 입는 게 예쁘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물론 이제 가디건만 걸치고 이것만 걸치고 휴양지에서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휴양지에서 이제 이렇게 짧은 탱크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위에 가디건만 걸치고 얼마든지 입을 수는 있는 옷이에요. 왜냐면 뒤가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만약에 언더웨어를 하지 않는다면은 뭔가 이렇게 위에 뭔가를 걸치고 이렇게 입을 수는 정말 좀 섹시하겠죠. 입을 수는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요거 자체만 입고 할 정도의 의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살짝 가슴 라인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의상이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이 등선이 다 보입니다. 안에까지. 옆에서 보면은 안에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파여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휴양지에서는 섹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시한 의상이 있으면은 그 위에도 살짝 걸쳐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상이고 저처럼 이제 이렇게 비스티의 스타일로도 얼마든지 입으실 수는 있을 텐데 요걸 입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요 상태는 제가 스팀으로만 살짝 블로킹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계획은 요거를 세탁기에 돌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 쫄아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게 케이블이기 때문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탱크탑 같은 경우에는 메리아스 뜨기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티치로 편물이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도 그런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만으로 돌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메리아스 옷처럼 많이 이렇게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만 살짝 쫄아드는 효과가 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많은 옷들 보면은 특히나 커튼으로 된 것들은 제가 손으로 세탁을 잘 안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이제 오래 입기 위해서 손으로 이제 빨래를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한 1, 2년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제가 그냥 막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미 이제 입다 보면 제가 이거 줄어들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짝 크게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예상을 못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요 앞판의 요 가슴 라인, 요 넥라인이랑 그 다음 뒷판의 넥라인은 제가 이건 수정을 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원작대로 작업을 해봤을 때 여기가 한 5cm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한 5cm 정도 밑으로 더 내려가고 길이도 사실 더 길었어요. 원작대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저는 기성복이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위에 옷도리를 입으면은 이게 좀 많이 길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길이가, 이제 여러분들은, 착샷을 보실 때 그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팔은 짧고, 이제 옷들이 그래요. 기성복들이 팔은 짧고, 밑에는 길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피팅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몸매가 이제 약간의 조절이 있을 때 옷을 더 잘 입을 수 있는 좀 약간 까다로운 몸매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날씬할 때는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찐 상태에서 날씬할 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튀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조금 살이 찌고 이러다 보니까 옷을 입을 때 이게 티가 많이 나요. 길이 때문에 더 뚱뚱해 보인다든지, 길 때문에 더 이렇게 좀 키가 작아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민감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라인을 이제 길이도 조금 줄이면서 넥라인도 사실 수정을 본 겁니다. 이게 2번 수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만들면서 중간에 과연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사실 지루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풀고 다시 뜨고 할 때 여기 보시면은 무늬가 하나씩 없어지도록 도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늬가 하나씩 맞물리면서 줄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요 길이를 줄이려고 하면서도 무늬를 너무 깎아먹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작에 최대한 가깝게 하면서도 무늬를 좀 이제 이 길이를 약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무늬를 맞추기가. 그리고 이게 패널이 4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그러니까 거울 방향에서 4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부분에 이제 그런 변형을 넣었다면은 반대편도 똑같이 반대편 방향에서 그렇게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예쁘게 입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딱 맞는 그런 핏으로 이 옷을 입으려면은 이 도안 자체를 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코스도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이제 다 맞게 하려면은 이 도안에 안 나오는 코스예요. 제가 게이지 계산해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패널을 이제 이어 붙일 때에도 이 라인 자체도 이 코스를 조금 더 조절해야지만 조금 더 저한테 제 몸에 잘 맞는 옷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안이었어요. 근데 이 도안 자체를 다시 다 수정하는 거는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넥라인 자체만 살짝 그 길이하고 요것만 조절하다 보니까 살짝은 엉성해요. 제가 봤을 때 100% 마음에 드는 핏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요거를 블로킹으로 제가 살짝 줄이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정말 예쁘게 입으려면은 처음부터 제 이제 코스를 다 조절해가지고 했었어야죠. 근데 그 다 풀기가 너무 귀찮은 관계로 제가 길이랑 넥라인만 살짝 조절하는 이런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제가 100% 만족스러운 이런 라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뒷판은 보시면은 사실 이 앞판 작업을 똑같이 4개를 반복하시면은 뒤에도 그 언더웨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끈기를 살짝 더 줄이고 하시면은 이게 더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언더웨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해가지고 같이 맞춰가지고 예쁘게 또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판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보니까 뭐랄까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이 레이플 작품이 이 사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이 디테일이었어요. 요 디테일, 요 여성스러운 확 파인 디테일, 요게 너무 예뻐가지고, 요 보시면 이제 뼈 이렇게 라인이 다 드러날 정도로 확 파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작품을 한 것인데, 이걸 다 가려버리면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뒷판 자체는 제가 이 원작에 나오는 요 깊이를 다 살렸어요. 그래서 많이 파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겹으로 입으면은, 요 울트라 퓨마 파인으로 만든 요 작품은 절대 비침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에가 뭐 비칠까? 맨살에 입었을 때 전혀 비치진 않아요. 그만큼 조금 두께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케이블이 아니었어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뭐 메리아스 뜨기를 하신다거나 뭘 하셔도 비침은 없을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칠까?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디테일을 조금 더 파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거를 홈웨어로 입었을 때는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요거를 걸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원하게 반바지에다가 위에 요것만 입고 있으면 너무 편할 정도로. 네, 집에서야 뭐를 입고 있든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편하게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요거를 입고 휴양지나 이런 데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밖에 휴양지에서 살짝 가디건 같은 것만 싹 걸치고 돌아다니고 또 벗으면 시원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름에 땡볕에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가을에 이렇게 비스트 형식으로 지금 이제 입다가 여름이 되면은 이제 가디건이나 그다음에 안에 이렇게 요런 탱크 있죠? 요런 탱크 여기만 딱 가려주는 그런 거 하나 걸치고 그냥 입기에도 괜찮은 의상이에요. 그래서 얇은 텐셀 소재 이런 걸로 된 거 있으면은 안에 딱 받쳐 입고 요것만 입고 밑에 청바지나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연령대가 20대 10대에서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요걸 입으신다면 딱 그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요런 탱크 안에 이너 탱크 있죠? 텐셀로 된 것 같이 얇은 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요새는 약간 그 언더웨어는 아닌데 이제 레이어드로 입을 만한 이렇게 컵이 같이 장착된 요런 안에 이너 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입고 요거를 딱 걸쳐도 너무 예쁠 그런 의상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게 사실 요거 자체는 굉장히 찰랑거리고 시원해요. 살갗에 닿는 느낌이 찰랑찰랑 시원한 느낌입니다. 단지 여러분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작업에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덜 들죠. 아무래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빨리 작업이 되고, 이렇게 지루하게 네 판을 만들어야 되는 요런 케이블, 전체 케이블 작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요거보다 더 얇은 실루엣라면 제가 중간에 때려쳤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새 제가 한동안 뜨개질을 좀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은 그 과정이 좀 있었어요. 중간에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얇았더라면 제가 끝끝내 못했을 것 같아요.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풀고 뜨고 이러는 이 기간이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저는 요거보다 얇았다면은 정말 때려쳤을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그런데 이 굵기 정도라면은, 그래서 제가 요 굵기 정도라면은 이제 요 네 판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만들어 보니까 똑같은 게이지로 나왔지만은 사실은 약간 뭐랄까 라인을 줘도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약간 A 라인으로 빠져도 이 작품 예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일자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면서 이제 입어보니까 이게 약간 A라인으로 빠졌어도 예쁘지 않았을까. 왜냐면 패널이 4개이기 때문에 사실 A라인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도안이에요. 맘만 먹으면 A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옆 라인만 줄여주면은 약간 A라인 되잖아요. 훨씬 예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시 만들 일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해갖고 A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레이어드 해서 입기에도 훨씬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원피스나 이런 거에도 살짝 A라인으로 이렇게 돼서 같이 입으면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할 것 같진 않아요. 다시 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전체 케이블이 우습게 볼 그런 이 수공은 아니에요. 전체 케이블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케이블 니들 없이 이 사선으로 이제 케이블 만드는 그 영상을 제가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요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칼인가 뭐 했을 때 영상을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린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해도 케이블 니들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도 지루합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지루해요.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을 이제 깎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정말 들이실 분이라면은 그거를 스와치로 살짝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조금 더 몸에 맞게 제작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 도안에 나와 있는 이 기준치의 이 길이 있잖아요. 요거는 서양인들 몸매에 맞춘 게 아닌가. 제가 아무리 치수를 재봐도 제 몸매는 요런 핏이 나오질 않아요. 특히나 이제 엑스라지 같은 경우에. 라지면은 요거보다 이제 살짝 위로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살짝,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처럼 옆으로 넓고, 위로 짧은, 동양인 몸매, 저 같은 비슷한 몸매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약간의 게이지 계산을 미리 하셔가지고 작품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중간에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빨리빨리 만들 생각으로, 첫 코스를 너무 계산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요거 조금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예쁘게 작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코스가 4개로 끝나야 돼요. 4코로 끝나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추실 수 있으면 좋아요. 특히 줄임 부분에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3코로 줄여도 얼마든지 여기 아이코드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께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4코로 하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아이코드도 너무 얇은 것보다는 이 두께감이 괜찮아서 4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지금 원작에도 4코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길이감도 살짝 더 짧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특히나 이제 기성복도 웬만한 거는 좀 짧게 줄여야 되는 와중에 이걸 너무 이제 제가 고쳤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걸 고친 거예요. 분명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 길이감이 살짝 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약간 크롭 기장 정도로 이렇게 짧게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짧게. 왜냐면 이제 어차피 레이어드 해서 입을 거라면은 조금 더 짧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원작의 길이를 보시면은 좀 긴 편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길이가 과연 이게 원작 길이가 원작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이분이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던가 이 모델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재봐도 이 원작의 치수로는 좀 길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플을 만드실 때 일단 여기 스키마틱에 나오는 기장을 재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에 조금 줄인 게 이쁘지 않을까. 특히나 요새는 이제 탱크탑도 그렇고 스웨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조금 크롭 기장이 많습니다. 유행이 아무래도 크롭 라인이다 보니까 너무 길면 촌스러워 보여요, 요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살짝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플 만드신다면은 그렇게 조금 줄여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름이 끝나가는 이 계절에 제가 탱크탑 2개를 완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니트 탱크탑 굉장히 매력적인 의상이에요. 입어보시면은 편안함도 편안함이지만은 희소성이 되게 높은 의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니트로 스웨터나 그 다음에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은 숨도 없이 많이 봅니다, 기성품들도. 근데 이제 사실 탱크탑은 보기가 힘들어요, 니트 탱크탑은. 그래서 만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탱크탑 같은 경우에 소재를 어떻게 가져가시는가에 따라서 이너웨어로 자기 몸에 이렇게 맨살에 닿는 그 느낌 살려가시면서 탱크탑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요새 사실 기성복들 가장 많이 입는 탱크탑 텐셀 같은 거를 여름에 굉장히 많이 입고, 그 다음에 면으로 된 거 이런 걸 많이 입는데, 제가 볼 때는 실크나 울도 물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사용을 할 거라면은 커튼이나 린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시원하다, 정말 몸에 닿는 느낌 전혀 없다 할 그런 소재를 하신다면 저는 100% 실크를 권하고 싶어요. 정말 오래 예쁘게 잘 입으실 소재 찾으신다면은 특히 아티안, 아티안 그 100% 실크 제품 있죠. 뭐 그런 거, 드라마 퀸 세트 이런 거 하시면은 너무너무 시원하게 이너를 예쁘게 만드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나는 세탁도 좀 관리 편하게 하고 싶다, 요 정도라면은 어차피 파인. 특히 이제 초급이신 분들, 중급이신 분들 요거 권해드려요. 지금 요거는 무늬가 들어갔지만은
그냥 탱크탑으로 만드시기에 메리아스뜨기 아까 보셨죠? 그렇게 뭐 화려한 무늬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탱크탑이나 이너는 색깔이 중요해요. 뭐에 맞춰 입을 때 색깔이 맞는 나의 겉옷, 그죠? 가디건 색깔 봐가지고 거기 깔맞춤 해주실 수 있는 한 3가지 색깔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개성있게 코디가 가능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제가 고른 이 색깔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색깔이 3774번인데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개성있는 색깔이에요. 개성있는 색깔이라서 뭐 굉장히 눈에 띌 만한 그런 색깔이고, 특히나 요런 색깔이 사실 이제 그냥 시원한 느낌도 들지만은 신뢰감을 주는, 파란색 계열이 신뢰감을 주는 색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색이나 이런 정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실 수도 있고, 무난하게 정말 어디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뭐 베이지 색상, 요거는 지금 3717번. 네, 이런 거 진짜 어디나 해놔도 그죠? 너무 잘 어울릴 색깔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탱크탑 하나 탁 해놓으시면은 뭐 검정에, 흰색에, 베이지에, 뭐 갈색에 어떤 거라도 입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이런 탱크탑 같은 거는 튀는 색깔, 너무 튀는 색깔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살짝 악센트가 들어간 색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악센트가 들어간 이런 색깔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무난한 계열입니다. 파스텔 톤 이런 것들은 무난한 계열로 안에 딱 했을 때 겉옷이랑만 잘 맞추면은 너무 예쁘고 세련되게, 그리고 소재도 좀 특이하잖아요. 니트로 된 탱크탑 그렇게 입으실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탱크탑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운 작품으로 만나요. 안녕.